누구에게나 이런 순간이 있습니다. 하루 종일 밖에서 시달리다 녹초가 되어 돌아온 저녁, 현관문을 열자마자 당신을 반겨주는 아이의 웃음소리나 배우자의 다정한 부름. 오늘 힘들었지? 저녁 먹자. 평범한 축복이어야 할 그 한마디가 그날따라 왜 그렇게 날카로운 가시처럼 들릴까요? 입에서는 나도 모르게 차가운 말이 튀어나갑니다. 나중에 피곤해. 좀 혼자 있게 내버려두면 안 돼? 상대의 얼굴에 스치는 당혹감과 상처를 보며 당신은 생각합니다. 나란 사람은 정말 왜 이럴까? 밖에서는 모르는 사람의 사소한 실수에도 허허 웃어넘기고 무례한 고객이나 까다로운 상사에게는 그토록 인내심 깊던 당신이었습니다. 사회에서는 법 없이도 살 사람, 참 친절한 사람이라는 평판을 쌓아 올렸는데 왜 유독 당신을 가장 사랑하고 당신이 가장 아껴야 할 사람들에게는 이토록 인색하고 잔인한 사람이 되는 걸까요? 이것은 단순히 당신의 성격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도덕성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내면 깊은 곳에서 벌어지는 아주 처절한 심리적 자원 배분의 비극입니다. 당신은 지금 밖에서 당신의 모든 에너지를 생존을 위해 지불했고 정작 돌아와야 할 곳에는 빈 껍데기만 가지고 들어온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당신이 밖에서는 성인군자가 되고 집에서는 폭군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이면에 숨겨진 5가지 심리학적 기둥을 파헤쳐보려 합니다. 그리고 20분 뒤 이 영상이 끝날 때쯤 당신은 현관문 앞에서 당신의 삶을 완전히 바꿀 새로운 열쇠를 얻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무엇보다 무너져가는 당신 자신을 구하기 위해 이 마음의 지도를 끝까지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당신의 친절함이 왜 집문 앞에서 멈춰버리는지 그 첫 번째 기둥을 살펴봐야 합니다. 심리학자 로이 바우마이스터가 제안한 자아 고갈 이론입니다. 우리의 의지력과 인내심은 마르지 않는 샘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 아침 완충되지만 쓰면 쓸수록 줄어드는 스마트폰 배터리와 같습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배터리가 어디에 쓰였는지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출근길 꽉 막힌 도로에서 끼어드는 차량을 보며 참아냈던 짜증, 회사에서 상사의 부당한 질책을 들으면서도 유지했던 미소, 무례한 거래처 직원의 메일을 읽으며 정중하게 답장을 써내려갔던 그 순간들. 당신은 인식하지 못했겠지만 사회적 평판을 지키고 생존하기 위해 당신의 인내심 배터리를 이미 밖에서 99% 사용해버린 것입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당신의 배터리 잔량은 1%도 남지 않은 빨간색 경고등 상태입니다. 이때 누군가 다가와 "오늘 어땠어?" 라고 묻는 것은 따뜻한 관심이 아닙니다. 방전된 기계에 또 다른 고난도 작업을 실행하라는 추가 업무 명령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다정함은 에너지가 있을 때만 부릴 수 있는 최고의 사치입니다. 당신은 나쁜 사람이 아니라 그저 에너지가 바닥난 생존자일 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비극적인 두 번째 이유가 등장합니다. 바로 역설적인 안전함입니다. 왜 당신은 그 바닥난 에너지를 밖에서 모르는 사람에게 쓰지 않고 굳이 집에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드러내는 걸까요? 사회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조건부 관계입니다. 내가 무례하게 굴면 그들은 나를 떠나거나 내 평판을 깎아내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필사적으로 가면을 유지합니다. 하지만 가족이나 연인은 다릅니다. 당신의 무의식 속에는 아주 강력하고도 오만한 확신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바닥을 보여도 이 사람은 나를 버리지 않을 거야. 이 무한한 신뢰가 역설적으로 그들을 당신의 감정 쓰레기통으로 임명하게 만듭니다.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믿기에 밖에서 억눌렀던 오물들을 마음 놓고 쏟아내는 것이죠. 이것은 편안함이 아니라 비겁한 방치입니다. 당신은 지금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을 당신의 쓰레기를 처리해주는 하수인으로 대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제 더 깊은 마음의 심연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분석 심리학의 거장 칼 융은 우리가 사회에서 보여주는 가면을 페르소나라고 불렀습니다. 당신이 밖에서 완벽하고 친절하며 유능한 사람일수록, 즉 페르소나의 빛이 밝을수록 당신의 등 뒤에는 그만큼 짙고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집니다. 밖에서 억눌렀던 짜증, 굴욕감, 비굴함, 그리고 말하지 못한 분노들, 이 감정들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당신의 무의식이라는 창고에 차곡차곡 쌓여 거대한 그림자가 됩니다. 이 그림자는 에너지가 임계점에 도달하면 반드시 분출구를 찾습니다. 그리고 그 분출구는 안타깝게도 가장 가깝고 안전한 사람들을 향합니다. 당신은 지금 밖에서 받은 상처와 자괴감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투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당신의 어두운 면을 대신 받아내는 거울로 사용하면서 말이죠. 당신이 집에서 보이는 그 차가운 모습은 사실 당신이 밖에서 차마 드러내지 못한 당신 자신의 일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런 비극적인 방식을 택하게 되었을까요? 그 뿌리는 당신의 어린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밖에서 예의 바르게 굴어야 사랑받는다. 남들에게 패 끼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우리는 자라면서 감정을 다스리는 법이 아니라 감정을 숨기고 참는 법을 먼저 배웠습니다. 사회적 예절을 생존 전략으로 학습한 아이는 성인이 되어 밖에서는 완벽한 감정 조절 장치를 가동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장치가 오직 외부용으로만 설계되었다는 점입니다. 집이라는 안전한 공간에 들어서는 순간 평생 참고 숨기기만 했던 감정의 댐이 한꺼번에 터져나옵니다. 분노를 건강하게 표현하거나 해소하는 법을 배운 적이 없기에 당신의 차가움은 조절장치가 고장난 상태로 폭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당신의 그날선 반응은 당신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어린 시절부터 배워온 착한 아이의 생존법에 갇혀 정작 내면의 폭풍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지 못한 서툰 어른일 뿐입니다. 당신의 차가움은 사실 당신의 내면이 나 지금 너무 힘들다 라고 비명을 지르고 있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드디어 마지막 관문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왜 소중한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밖에 없었는지 그 아픈 진실을 마주했다면 이제는 그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아 올릴 차례입니다. 15분간 이어온 이 심리적 통찰을 당신의 삶으로 가져올 3가지 열쇠를 드립니다. 첫 번째 열쇠는 현관문 앞 1분의 의식입니다. 당신이 집문을 열기 직전, 도어락을 누르기 전 딱 1분만 멈춰 서십시오.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밖에서 쓰고 있던 그 화려하고 무거운 페르소나를 현관문 앞에 내려놓는다고 상상하십시오. 이 1분은 밖에서의 당신과 안에서의 당신을 분리하는 방화벽입니다. 나는 이제 가장 소중한 사람들을 만나러 간다. 그들은 내 감정 쓰레기통이 아니라 내가 지켜야 할 안식처다. 이 한 문장을 뇌에 새기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뇌는 방어 모드에서 연결 모드로 전환될 준비를 시작합니다. 두 번째 열쇠는 10%의 예의 법칙입니다. 우리는 가족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합니다. 가족인데 이 정도는 이해해 주겠지 라는 오만함이 관계를 망칩니다. 오늘부터는 밖에서 타인에게 쓰는 친절의 딱 10%만 가족에게 발휘해 보십시오. 거창한 선물이 필요 없습니다. 부탁해, 고마워, 미안해라는 밖에서는 입에 달고 살던 그 당연한 말들을 집 안으로 들여오십시오. 관계의 온도는 뜨거운 이벤트가 아니라 이 사소하고 당연한 예의의 10%에서 결정됩니다. 세 번째 열쇠는 정직한 항복입니다. 만약 오늘 정말 배터리가 0%라면 억지로 다정한 척 하다가 폭발하지 마십시오. 대신 정중하게 예고하십시오. 미안해. 오늘 회사에서 에너지를 다 써서 지금은 누구와 대화하기가 힘들어. 딱 30분만 혼자 쉬면서 충전하고 나올게. 그때 우리 이야기하자. 이것은 거절이 아니라 당신의 소중한 사람들을 당신의 분노로부터 보호하겠다는 가장 적극적인 사랑의 표현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밖에서 쌓아올린 눈부신 평판, 사회적 성공, 그 높은 지위들은 결국 돌아갈 따뜻한 안식처가 없다면 모래 위에 지은 궁전과 같습니다. 진정한 정서적 성숙은 밖에서 완벽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에너지 균형을 맞춰 내 곁의 사람들을 평온하게 만드는 데서 시작됩니다. 밖에서는 성인 군자지만 집에서는 차가웠던 당신은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너무 열심히 살다 보니 자신을 돌보는 법을 잠시 잊었을 뿐입니다. 이제 그만 당신의 그림자를 껴안고 오늘 저녁 현관문 앞에서의 1분으로 당신의 세상을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안식처가 온기로 가득 차는 그날까지 생각의 이면이 당신의 마음 지도를 함께 그려나가겠습니다.